자, 이제 그 건축물의 유지 관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페이지 140페이지. 이것도 역시 안전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점검 때문에 문제 생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축물이 모든 건축물인데요. 지금 이제 단독주택도 공동주택도 이제 우리가 봤을 때 화재 때문에 다 강조가 됐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아직까지 이제 우리 시험 문제 나온 건 이쪽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건축물의 유지 관리는 누가 하는 거냐? 누가 합니까? 이거는요. 소유자, 관리인이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소유자나 관리인이라는 개념은요. 행정청인, 대장소관청도 이 안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자나 관리인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중에 안전 문제 때문이니까 그 건축물이 모두가 되는 게 아니라 일정 규모의 건축물은요. 자, 뭐가 되냐면 사용 승인 받고서 10년이 경과되는 매 2년마다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 2년마다 정기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 이때 이 건축물이 어떠냐? 사용 승인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매 2년마다 받는 겁니다. 그럼 이 건물은 어떠냐? 다중이 피해보는 게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중이용 건축물, 아까 다중이용 건축물 했어요? 불특정 다수는 언제든지 드나들 수 있는 거 그랬죠? 바닥 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우리가 동식물은 제외가 된다 했었고요. 그 다음에 16층 이상, 이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준다중이용 건축물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거 말고 또 여러분들이 다중이용 업소라는 게 있잖아요. 다중이용 업소, 대표적인 나이트 같은 거 이런 게 문제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이제 그러면 연면적이 얼마라고 돼 있어요? 3,000제곱미터 이상인 집합 건물인데 그 중에 공동주택은 제외입니다. 왜냐면 공동주택의 경우는 어디 적용받냐면 공동주택관리법령이라는 게 새로 생겼어요. 거기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외다는 걸 꼭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 우리는 준다중이용 특수건축물이라는 게 있더랬죠. 그래서 이건 이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특히 경주 리조트 있어요? 체육관 붕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나타나게 된 것이 바로 준다중이용 특수건축물이라는 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것 안전이란. 그러면 여기는 10년이 경과된 2년마다니까 경과됐으면 2년마다 여기 대장소관청에서 몇 개월 전에 알려주도록 돼 있어요? 3개월 전에 통지해 주는 겁니다. 당신들 안전진단 대상이다. 통지해 줘요. 그러면 가서 안전 정기 점검을 받는 거죠. 그러면 여기 점검을 했으면 며칠 내 30일 내 시장군수한테 뭐 하도록 돼 있어요? 보고하는 거죠. 가서 이걸 갖다가 검사를 보고하는 겁니다. 보고하고 이것이 양호하다고 생각하면요, 한 차례만 면제시켜주는 거예요. 한 차례만 면제시켜줍니다. 자, 이렇게 돼요. 그게 그 내용이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이제 유지관리 점검자란 말이 있고, 그 다음 건물은 이제 유지관리가 끝났으면 이제 철거돼야 될 거 아닙니까? 나중에. 철거가 있겠고, 멸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신고는 역시 누구한테 하는 거였어요? 아까 다? 대장소관청. 그래서 시장, 군수, 누구한테? 구청장한테 하는 겁니다. 과거에 시험지였다가 특광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왜 틀린지 몰랐잖아요. 그러면 이 철거했다 그러면 철거나 멸실 계획이 있다면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어요. 계획서 제출은 며칠 내? 3일 전에 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 철거는 철거 전에 얘기하면 되는데 계획서 같은 거 특히 뭐냐? 우리 이런 성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문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서를 제출은 3일 전. 철거는 철거 전에 가서 신고하면 됩니다. 그럼 멸실했다. 멸실 후 30일 내 해주는 겁니다. 30일 내.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을 수 있냐면, 등기, 뭐가 이래줄 수 있어요? 촉탁. 등기 촉탁 이래줄 수 있죠. 그 이유는, 자, 여기는 대장소관청은, 자, 건축물 대장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건물, 등기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 누가 갖고 있는 거죠? 건물 등기부는 법원이 갖고 있는 거죠. 뭐 등기소니까 법원 아닙니까? 법원소관. 그러면 얘와 얘는 일치가 돼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대장은 무슨 관계를 강조하는 거죠? 사실. 여기는 등기는 법률 관계를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법 관계를. 그러나 자 여기도 사실과 소유 문제가 있죠. 여기도 사실과 자 우리가 쓸 때 권리 관계가 돼 있잖아요. 표제부가 있겠고.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있는 대장의 사실관계 근거에서 등기의 사실관계를 고치도록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나오는 것이 바로 등기 촉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건축물 대장의 사실관계에서 거기 등기의 사실은 표제부를 고치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촉탁하는. 그럼 이건 왜 주느냐? 지방자치의 자신위한 등기를 보는 거예요. 왜? 세금 걷어가려면 그렇죠? 일치가 되어 걷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볼 수 있겠고. 근데 다만 과거 시험에 나왔던 게 바로 뭐냐? 등기 촉탁 사유가 아닌 걸 고르시오 이게 나왔었어요. 여기다가. 그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신규 등록이라는 건 여러분 아마 잘 배웠을 거예요. 그렇죠? 자, 건물을 지면 뭐 해야 되겠죠? 대장은 선대장 후 등기잖아요. 그렇죠? 대장에다가 기록하는 걸 뭐라 그래? 신규 등록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신규 등록이 됐으면 아직까지 등기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등기 촉탁할 일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게 나온 거다 하는 볼 수 있어요. 자, 아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까지가 건축물의 유지관리라는 걸 했고 이제 개별 규제를 하는 거예요. 건축법상의 개별 규제. 그럼 우리는 개별 규제는 뭐 때문에 나온 거냐? 앞서 했죠. 여기는 대지, 도로, 건축물의 구조, 설비에 대해서, 이들에 대해서 안전, 기능, 미관, 환경, 이것 때문에 규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중에서 이걸 먼저 하는 거예요. 대지의 안전, 기능, 미관, 환경, 도로의 안전, 기능, 미관, 환경,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141페이지에 대지의 조경이라는 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럼 대지의 조경은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조례가 정하는 만큼 조경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자 건물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저는 욕심 많아서 항상 건물 2개 짓죠. 자, 왜 그래 2개 짓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연면적이 아니라 연면적 합계. 연면적 합계 때문에 했잖아요. 연면적 합계를 기점으로 해서 1500제곱미터를 기준합니다. 그러나 1500제곱미터 이상이면 조경을 하라. 그러면 1500제곱미터 이상이면 하라니까 반대로 미만이면 하지 말아라. 그죠? 미만이면 하지 말라는데 근데 미만인 경우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험에서 출제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나왔던 것처럼 물류시설로서 주거지역과 무슨 지역에 있는 거? 상업지역에 있는 거.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있는 거는 가서 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수 있어요. 그 시험 문제 그런 게 나오죠. 자, 그럼 공장은 자 연면적이 1500이다. 1500제곱미터 미만이다. 그러면 조경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1500이다 하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만이면 안 하니까 이상이면 해야 될 거 아니야. 1500은. 자, 그런 걸 우리가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녹지 지역은 조경할 필요가 없겠죠. 그럼 도시역 박도 원칙적으로 할 필요가 없지만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건축부의 전면적이니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것을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조경을 우리는 대지에 조경하지만 어디에 조경할 수 있다고 했어요? 옥상에 조경한다고 했죠. 그럼 대지의 것이 옥상에 올라가면 50%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 옥상에 했으면 대지의 조경 면적으로 쳐줘야 될까요? 얘를 대지의 거로. 얼마를 쳐준다? 3분의 2. 3분의 2로 쳐준다.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공개공지죠. 공개공지 최고 많이 나왔죠. 공개공지, 공개공간. 자, 공개공지, 공개공간인데 이건 왜 만든 거냐면 봐봐요. 다중이 기능이 뭐냐? 휴식공간, 그 다음에 쾌적환경, 이것 때문에 만든 거예요.
휴식 공간과 쾌적 환경 때문에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상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편하게 외우자 그랬죠. 일준위, 상준위가 뭐가 많다? 인정이 많다.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도시화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근데 전용 주거지역은 왜? 전량 보니까 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왔을 때 전용 공업지역은 중학 공해성이니까 할 필요 없잖아요. 이런 거죠. 그럼 여기 이 지역에서 자 이제 바닥 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자 지금부터 8년 전에는요 연면적 합계였었어요. 이런 것도 조심해 줘야 돼요. 연면적 합계하면 틀렸습니다. 여기 무슨 면적 합계? 바닥 면적 합계. 그 옛날에 연면적 합계와 바닥 면적 합계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예전에는 연면적 합계다 그랬으니까 되게 조경을 하면 건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바깥에다 되게 조경을 합니다. 대부분. 공개공지를 바깥에다 줘요. 조경을 해놓고. 응?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이 크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속된 표로 담배 피러 내려온 사람들 많습니다. 내려왔다 올라가질 못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으면. 알겠죠? 이런 문제 생기고 또 내려갔다 오는 게 더 고단해. 그러니까 이런 불합리한 면을 해결하기 위해서 백화점 등에도 보면 바닥 면적 합계는 각각 5,000제곱미터마다 뭘 할 수 있어요? 공개 공간을 둘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휴식 공간을 더 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연면적이 아니라 무슨 면적으로 바뀌었다? 바닥 면적 합계로 바뀌어서 얼마까지?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 가서 두는데 자 여기는 문화 집회시설을 두게 됐습니다. 그 다음 판매시설인데 조심하세요. 판매시설 여러분들 매천 농산물 시장 보면 우리가 농산물 개개보면 엄청 깨끗하고 좀 프레시하고 그렇죠. 좋죠. 근데 얼마 있다 보면 냄새 엄청 납니다. 아파요. 그럼 휴식 공간 만들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걸 보면 돼요. 그래서 농산물 판매시설은 제외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어디는 제외다? 농산물 판매시설은 제외고 네. 숙박시설, 업무시설, 일반 업무시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운수시설. 자 운수시설 중에는 여객용만 해당하는 거죠. 여객용 해당하는 게 도대체 뭔 소리냐 모르면 대합실을 연상하시면 돼요. 알겠죠? 대합실. 대기잖아요. 그 다음 우리가 종교시설. 그 다음에 아까 있는 다중 이용시설 이런 것들이 거기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할 것. 판매시설 중에 누구는 안 된다? 농수산물 유통. 그 다음에 운수시설은 무슨 시설만 된다? 여객용만 된다.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몇 퍼센트라냐? 대지 면적의 숫자를 조심하세요. 자, 10% 이상이 아니라 10% 이내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되게 대합실 같은 것도 처음에는 질 때는 엄청 넓은데 가면 갈수록 줄어들죠. 왜? 자기들이 걷다가 수익성을 내려고 자꾸 스토어를 갖다 자꾸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10% 이내에 하도록 돼 있다. 이상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데 이 10% 이내에 하는 걸 갖다가 뭘 할 수 있냐? 조경으로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파고라로도 할 수 있고 파고라. 자, 파고라는 것은 등나무 벤치 형태 같은 거 만드는 거. 그 다음에 피로티를 할 수 있고 아니면 우리가 대표적인 문화재를 갖다 보존한 문화재 보존하는 것을 할 수 있어요. 매장 문화재 보존하는 거 볼 수 있게끔. 자, 이런 걸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했으면 여기는 연간 60일 이내 일반한테 문화 등에서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는 펜스를 쳐서는 안 돼요. 그럼 이렇게 했으면 잘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용적률과 높이에 대해서 1.2배 완화시킨다. 이게 시험지 나온 거죠. 몇 배 완화시킨다? 1.2배 완화된다.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중 며칠? 60일 일반한테 제공해줘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걸 가장 대표로 이제 대구역에 있는 백화점 밑에 가보면 그 회랑 있잖아요. 그죠? 거기 계속 연중 세일하다가 어느 날 보면 다 쳐버리죠. 왜? 며칠은? 60일 비워줘야 되니까. 그게 공개공지에 거기가. 공개공간. 알겠죠? 이런 걸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게
대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 도로 아닙니까, 우리가.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가 되려면 반드시 얘 말이 꼭 들어가야 돼. 보행과. 그래서 보행 및 과. 그러니까 보행이 필수란 말이에요. 건축법상 도로가 되려면. 그러면 시험지 할 때 도로법상 도로는 모두 건축법상 도로다면 틀리는 거예요. 알겠죠? 국토계획법상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다라도 틀린 거예요. 왜? 국토계획법이나 도로법이나 자동차 전용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보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 쓰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보행과 그러면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건 별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통행자 나왔다 그러면 얘는 왜 나오느냐? 얘는 소요폭, 너비 때문에 나오는 거죠. 너비. 너비. 그래서 도로폭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다면 4m 이상이 되는 게 원칙입니다. 가능하다면. 그럼 가능하지 않다면 3m 이상이 원칙입니다. 최소단위가. 왜 이상이냐? 최소단위를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는 4m 이상, 하나는 3m 이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예외가 있어요. 자, 무슨 도로가 있다? 막다른 도로가 있어요. 막다른 도로. 거기 안 썼더라도 막다른 도로. 그래서 이 막다른 도로란 말은 이런 걸 머릿속에 연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가 주도로고, 자, 여기 진입로가 있으면 더 이상 나갈 수 있는 도로가 없는 이 도로를 막다른 도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다른 도로는 이 길이에 따라서 요 소유폭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가 얼마 같다면 10m, 35m는 안 써 있어요. 여성분들은. 자, 기점이 되면서 10m 미만이면 2m 이상, 15에서 35m 미만이면 3m 이상, 35m 이상이면 6m 이상이 원칙이야. 그래서 2, 4만 6이 되는데 거꾸로 도시역이 아닌 읍면지역 2, 3, 4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숫자니까 지금 외우라 소리는 안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도로가 있는데 도로는 누가 지정하냐?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거예요. 허가권자가 지정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예정도로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 이때 허가권자가 지정한다, 지정했고 변경한다, 폐지한다. 이 허가권자가 세 가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여기는 분명히 법률상 이해관계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여기 지정할 때는 이해관계, 변경할 때 이해한, 폐지할 때 이해관계에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지정할 때는 반드시 얻는다라면 틀려요. 근데 변경, 폐지할 때는 반드시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 왜 차이가 있느냐? 지정할 때는요, 여기 심의를 거치고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해외에 나갔다든가 아니면 단연간 쓰다 보니까 관습상 도로 썼다. 조례가 인정한단 말이야. 그러면 가서 심의 거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다. 그런 것을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보면 이제 접도란 말이 있죠. 접도. 우리가 한자로 보면 도로에 접한다. 그래서 접도라는 말입니다. 그 접도란 말은 여기를 접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 이 부분을 접도라는 거예요. 이 부분. 접도. 그 우리는 앞서 요게 도로라면 요건 뭐라고 배웠죠? 소요폭. 그렇죠? 소요폭은 얼마를 기점한다고 원칙적으로? 4m 이상. 4m가 아니라 4m 이상. 이렇게. 그러면 여기 접도는 몇 m 이상 하면 2m 이상만 되는 게 원칙이야.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도로와 대지와의 관계는 접도 관계를 되는데 4m 이상 도로에 2m 이상 접하는 원칙인데 이거 잘못 읽으면 시험장 꼭 틀려요, 사람들이. 자, 3m 이상 접해야 되는지 착각할 수 있어요. 문제 풀 때 꼭. 근데 여기는 2m 이상을 접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얘를, 이 접하는 거를, 여기 접하는 이름을 강화도 할 수도 있고 완화도 할 수 있어요. 강화도 할 수 있고 완화도 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통행이나 지장이 없는 공원 광장이 있다. 그러면 완화시켜 줄 수 있겠죠. 또 우리가 여기에 농막이다. 그럼 농막은
바로 농기계를 보관하는 창고, 일시 휴식하는 창고잖아요. 돌에 접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강화는 왜 강화되느냐? 여기에 건물을 제가 꼭 두 동 짓죠. 그러면 연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뭐가 있어요? 이자가 있죠? 2를 더해주면 돼요. 자, 2를 더해주고 2를 더해주면 몇 메다 도로에? 6m 도로에 4m 이상 접하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 공법 시간에 공장은 항상 완화시켜줘. 그러면 공장을 완화시켜준다는 얘기는 결국 요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일지라도 6m 도로에 4m 이상 접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게 함정을 지났어요. 요게 공장 2000 그러면 X가 돼요. 공장은 얼마 이상서부터? 3000제곱미터 이상서부터. 이게 다 나온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줘요. 자, 그럼 이제 도로도 안전기능 미관 때문에 나온 것이 바로 뭐라고 그랬냐. 자, 이겁니다. 도로도 안전기능 미관 때문에 나온 것을 무슨 선이라고 그래요? 건축선. 건축선이란 말이에요. 그 건축선이란 말은 방금 배운 대로 얘기하면 건축법상 도로는 몇 메다 이상을 했죠? 4m 이상 아닙니까? 그 양쪽에 대지가 있다면 도로와 대지가 만나는 선, 이 선이 곧 건축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물을 짓더라도, 담장을 축조하더라도 넘어서는 안 되는 선. 알겠죠? 그래서 이걸 넘지 말라. 여기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넘어서는 안 되는 선, 그걸 건축선 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4m인데도 불구하고 도시지역에서 경관등을 이유로 4m 이내 따로 띄워서 선을 정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걸 얘도 건축선이고 얘도 건축선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분명히 건축선이 두 개 있으면 하나를 지칭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앞에 걸 건축선이라고 하면 뒤에 있는 걸 지정했기 때문에 무슨 건축선? 지정건축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지정건축선은 여기는 대지 면적에 포함되는 거예요. 뭐만 못 짓는 거예요? 건축물만 못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건물 앞에 있는 선들이 지정건축선입니다. 요 위에다가 차량 올려놓는 사람도 단속 대상이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원래 도로법상은 다 돼야 되지만, 알겠죠? 요게 미관 등을 위해서 뒤로 후퇴한 거예요. 색깔이 좀 다를 거예요. 도로 있는 경우가. 자, 그래서 그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걸 무슨 건축선? 지정 건축선. 무슨 지역에서 한다? 도시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는 요것을 뭐라 했죠? 이게 소유폭이라 했죠? 소유폭이 미달됐으면 어떡할 거냐 이걸 따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 그림이 그려놨죠. 양쪽에 대지가 있다. 그럼 소유폭이 미달됐다. 그러면 이럴 경우는 양쪽에 대지가 있으면 도로 무슨 선으로부터? 그렇지. 중심선. 이렇게 잘 읽긴 읽어요. 근데 갑자기 중앙선 그런 사람 꼭 있어. 또 거기 속는 사람이 있어요. 중심선부터 각각 얼마씩? 2분의 1씩 후퇴한 선은 대지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중심선부터 2분의 1씩. 자, 근데 또 하나는 뭐가 있는가 하면, 자, 보세요. 여기가 하천이다. 철길이다. 그럼 건축할 수 없잖아요. 후퇴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럼 이때는 도로 반대쪽 경계선부터 소요폭만큼 대지쪽으로. 무슨 폭만큼? 소요폭만큼 대지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지면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걸 정리하면 되겠고. 그 다음, 우리가 이제 가각전제라는 거죠. 도로 모퉁이란 말 쓰는 거 아닙니까? 도로 모퉁이. 그래서 이 도로 모퉁이가 되는 것을 보는데요. 자, 이게 왜 우리가 필요하다면 방금 배운 건 도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소유폭이란 건 자동차 안전 문제 때문에 그런 거지 아닙니까? 그럼 이게 4m 이상 8m 미만인 경우에 가각전제. 도로 각 때문에 끊는다는 얘기야. 이거 한자로 도로 모퉁이라 그러죠. 가각, 도로 모퉁이. 알겠죠? 그 때문에 끊어낸다. 그래가지고 전제 그러는 거예요. 가각전제. 도로 모퉁이를 자른다. 그럼, 자, 이런 데는, 자, 만약에 차량 자체가 지나갈 때 이렇게 120도 같으면 원만하게 돌 수 있잖아요. 그럴 필요 없죠. 근데 이런 데는 문제가 크잖아요.
그러면 각도가 좁으면 많이 잘라야지. 등변상가를 자르는 거예요. 등변. 그래서 여기는 2m에서 4m까지 자르는 겁니다. 소유폭에 따라. 그래서 우리가 요 옆에 그 대구은행 동그랗게 잘렸죠? 그 맞은편에 있던 건물도 잘려있죠? 자, 왜 자른 거예요? 가강 전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8m. 그럼 우리가 보면 여기 4m 미만이면 자를 필요가 없어요. 왜? 4m 미만은 건축법상 자동차 통일 원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골목길은 가끔 가다 담장이 직각인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집어넣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잘라주면 차량 집어넣기 좀 편한데 왜? 4m 미만이면 자동차 통일 원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식선에서 설명해 봅시다. 이거는 그 숫자로 외울 것 없이 도로폭이 좁으면 많이 자를까 적게 자를까? 도로폭이 좁으면 많이 잘라요? 적게 자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도로폭이 좁으면 달리지 않아요. 도로폭이 넓으면 달릴 거 아니야. 달릴 때 회전방향이 클 거 아닙니까? 그럼 안전사가 더 크겠죠. 그래서 도로폭이 넓을수록 많이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 각도가 좁으면 많이 잘라야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만 잘 아시면 돼요. 그래서 도로폭이 좁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적게. 알겠죠? 근데 각도가 좁으면 많이. 알겠죠? 요것만 조심하면 돼. 그래서 이제 숫자가 나중에 되겠지만, 뭐, 그건 숫자 외워라수를 전 지금 안 합니다. 나중에 만약 나오면 하겠지만, 되게 이제 그런 얘기가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보면 나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보면, 이거 쓸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가 주도로가 됐든, 교차도로가 됐든, 그 다음에 여기에 각도가 된단 말이에요. 각도. 자. 여기 보면 6에서 8 소유폭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4에서 6. 그 다음에 6에서 8, 4에서 6. 6에서 8, 4에서 6. 그러면. 여기 있는 자르는 각도를, 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 등변삼각도 잘라주는 거예요. 2에서 3m를. 그럼 자, 봅시다. 지금 90도는 어디를 90도야? 이 둘 중에. 어디가 90도야? 뭐가 위에가 90도? 익명을 잘 읽어야 돼요. 90도 미만인 거예요, 이거는요. 여기 90도 이상 120도 미만이니까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져도 답을 못 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자, 이래 보면, 자, 봅시다. 각도가 좁잖아요, 그죠? 많이 잘라야 되겠죠? 최대 많이 자르는 게 4m 자른다 그랬잖아요. 도로가 넓을수록 많이 자른다 그랬잖아요. 가장 최소가 2m잖아요. 그런데 뭐, 나의 3m. 자, 여기는 각도가 크잖아요. 최소 단위 2m를 했잖아요. 그럼 여기는 3m고 2m 가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봤을 때, 소유폭이 넓을수록 많이 자르는구나. 각도가 좁을수록 많이 자르는구나. 알겠죠? 그걸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다. 그런 거 아시면 되고, 외우진 마세요. 잠깐 설명합니다. 그러면 이제 건축선이라는 게 왜 필요하냐? 그걸 보면, 건축선이 필요한 걸 단면적으로 얘기하면, 자, 여기가 A 대지고, 여기가 B 대지고, 여기가 도로입니다. 그러면 도로 단면을 자른 거예요. 도로폭이 6m 하면, 건축선이 어디죠? 건축선이 어디야? 도로와 대지가 만나는 선이 건축선이죠. 왜? 4m 이상서부터 도로와 대지가 만나는 선이 건축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담장을 쌓는다 할지라도 여기를 넘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걸 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넘을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게 넘을 수 있을까? 지표 아랫부분 넘어서 상관없어요. 무슨 부분? 지표 아랫부분. 넘어서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도로란 건 자동차 통과를 갖다 할 때 문제되는 거죠. 사람 소유폭은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도로면허부터, 무슨 면? 도로면허부터 4.5m 이내는 넘을 수 없지만 그 이상은 넘어도 상관없다는 결론을 가져온 거죠. 반대로 생각하면. 무슨 면허부터? 도로면. 통과 높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앞에 지하도 있잖아요. 그 통과 높이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관심 없죠? 4.5라고 써 있어요. 자, 통과 높이. 왜 일반적인 높이를 그렇게 정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걸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일반론에 대한 우리가 개별적인 뭘 갖다면 규제에 의한 것으로서 대지와 도로 관계를 얘기한 거예요. 그럼 나중에 있는 게 뭐예요? 건축물의 구조 설비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구조 설비란 말은 시험 문제 나오는데 가끔가다 한 번씩 속된 표현으로 환하게 나와. 그러니까 왜 화가 나느냐? 안 가르치니 나온단 말이야. 어쩔 수 없어요, 그거. 구조 설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전과 관련된 몇 가지만 공부해 두자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구조 안전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조 안전확인하면 건축 관계자는 건축 그 관계 기술자와 협의하도록 돼 있어요. 협력. 그러면 우리가 그 중에 1번, 2번에다 동그라미를 치는데 동그라미 1번, 2번에다 다시 동그라미 필요하면 층수가 몇 층? 2층. 목구조는 3층. 연면적이 200. 목구조는 500 이상이면 자, 여기는 왜 두 가지 동그라미 칠하느냐? 내진 성능을 공개하라 이렇게 좀 있으면 이제 그게 됩니다. 이제 지금 6월 말서부터 시작될 거예요. 그래서 무슨 성능 공개하라고 그랬다? 내진 성능을 공개하라. 그 두 가지는. 그러니까 구조 안전확인도 필요하지만 내진이란 뭐예요? 지진. 알겠죠? 이거 있고 그다음에 다 외우지만 그 밑에 보면 요번에 구조 안전확인에서 단독, 공동 다 들어갔습니다. 요번에 제일 밑에 모두 들어갔다? 단독과 공동도 들어갔다. 일반 높이는 13m 이상, 첨화 높이는 9m. 근데 갑자기 숫자 외우라면 좀 기분 나빠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 초가집 있을 때 보면 첨화 밑에 구렁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첨화 밑에 구렁이 있는 나이. 자, 그래서 그거 생각해요. 그다음에 기둥과 기둥, 경간입니다. 경간 10m.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이제 보세요. 안전 문제 때 나오는 것입니다. 안전 문제 때 나오는데 특히 화재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화재 안전 때문에. 그래서 그 밑에 옥상, 광장 등이 나타나게 된 계기가 그겁니다. 뭐가 나타나는 거? 옥상, 광장 등이 나타나는 거. 그러면 옥상, 광장 등이 나타난다는데 왜 그런가? 자, 보자고요. 여기가 지표면이라면 자, 5계층 이상이면 몇 계층 이상? 5계층 이상이면 그러니까 5층이 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5층 이상이면 옥상에 광장을 돌아. 왜? 화재 났을 때 피난하기 위해서. 그 광장을 두는데 광장을 두지 않아도 되는 게 있다 그랬죠. 아까도 했죠. 우리 공법 시간에 특히 나올 때 뭐 나오면 무조건 땡. 동물원, 식물원, 전시장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땡. 알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5층 이상이면 옥상에 광장을 줘도 되는 거예요. 화재 날 때 위로 올라가라. 근데 위로 올라가면 추락사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난간을 돌아. 난간을. 그 난간 높이는 1.2m입니다. 몇 메다? 1.2m.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보면 2층 이상서부터 노대를 두면 노대란 말은 자 2층 이상서부터 노대란 뜻은 뭐예요? 바깥으로 돌출되어 있는 걸 노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코니도 노대 일종인 거예요 원래. 응? 그래서 노대가 되는데 여기에 출입문이 있다면 반드시 난간을 둬야 되는 거예요. 왜? 추락사 되잖아요. 그래서 이 난간은 역시 똑같이 얼마 돌아? 1.2m.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유리를 통유리로 쓰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통유리 쓰면 그 1.2m에다가 안전바를 대도록 돼 있어요. 법에 다. 왜냐면 잘못 유리 깨져 추락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1.2m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자,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 또 화재가 나면 이거 말고 뭐가 있느냐? 이거네요. 자, 이 건물이 11층인데 11층 이상의 건물이에요. 11층 이상. 거기에 바닥 면적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옥상에다가 뭘 두느냐? 헬리포트를 돌아. 헬기 정치장을 돌아 하는 얘기입니다. 헬리포트를 돌아.
헬기 정류장. 이걸 두라는 소리입니다. 헬리포트. 그러면, 자, 그래서 여기면, 요게, 봐봐요. 요게 10일이잖아. 그죠? 한자로 이게 1이잖아, 1. 옆으로 하면 1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헬리포트 드는 거. 알겠죠? 11층 이상 했다가 일반정부터 이상이면 헬리포트를 돌아. 그런 거 알겠죠? 자. 근데 이걸 옥상이 이렇게 슬라브가 졌다면 못하지 않습니까? 평슬라브 상관없는데. 그러면 반드시 그 밑에다가 뭘 두냐? 대피 공간을 돌아. 이런 얘기입니다. 피난 때문에. 무슨 공간? 대피 공간을 돌아. 이겁니다. 그 다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초고층, 준초고층 얘기했죠? 걔가 뭐 때문에 나온 거랬어요? 아까 안전 문제 때문에 나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선은 자, 이곳이 예를 들어서 지표부터 초고층이다. 초고층 건축물은 가서 30개 층마다 몇 개 층마다? 30개 층마다 30개 층마다 1개 이상의 피난안전구역을 두는 거예요. 피난안전구역. 그 다음 이 건물이 예를 들어서 준초고층 건축물이다. 준초고층 건축물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자, 그렇게 얘기하면, 자, 여기는 이 층수의 2분의 1층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5개 층. 그러니까 위로다. 만약에 40층이라면 준초고층 아닙니까? 그럼 15층에 두든 25층에 두든 피난안전구역을 두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에다가. 알겠죠? 그래서 절반의 위에 5개층, 아래 5개층 둘 중에 하나에다 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두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그 건물에다가 외벽이 없이 이렇게 뚫어져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잖아요. 건물에다가. 그래서 갖다가 이제 조경도 하고 이런 걸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게 여기입니다. 그래서 요게 3년 전에 출제됐죠. 그래서 63빌딩을 빙자해서 나왔었어요. 무슨 건물이라 하냐. 그래서 63층이면서 200 거기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189m다. 이걸 뭐라 하느냐. 초고층. 그다음에 거기는 몇 개 층마다 30개 층마다 몇 개 이상의 피난안전구역을 두냐. 이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장난쳤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는 이제 차면시랑 가릴 찾자. 사생활에 문제될 거 아니에요, 보호가. 그래서 경계에서부터 2m 이내 창문을 볼 수 있으면 차면시를 설치하라. 는 얘기입니다. 가릴 찾자.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뭐가 있냐면, 방화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을 같이 못 짓도록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이쪽에 있는 A시설의 건축물하고, 요 B시설의 건축물을 짓게 되면, 나중에 화재 등의 대형 인사사고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와 얘를 같이 짓지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암기 코드로다가 의류 공장에서는 위험 공정을 하지 말라 말이 되지. 의류 공장은 위험 공정하지 말라. 그게 뭐냐? 의료시설, 그러니까 다중이 좀 나약한 시설이잖아요. 또 노유자시설, 그렇죠? 대항이 떨어지잖아요. 이런 것과 위험한 시설 같이 지면 대형 인사사고로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 공동주택과 위험시설 같이 짓지 말라. 그 다음 장례식장과 위험시설 같이 짓지 말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여기는 위험시설은 여기 봐요. 위락시설, 위험 관련시설, 공장, 정비공장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같이 짓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 놓고. 어떤 경우냐? 이게 봐요. 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이라고 하는 요새 복합건축물 있잖아요. 오늘날 복합용도 건물이 많습니다. 되게 뭐 밑에는 업무시설, 또 위에는 공동주택, 제일 위에는 스카를 앉아서 위락시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랜드마크 같은 건물들은 다. 그런데 그 다음에 공동주택과 공장인 뭐가 있어요? 기숙사 같이 짓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요새는 지식산업센터, 소위 여러분들 공장형 아파트, 즉 화재 위험성 별로 없는 곳하고 봐서 거기 있는 대표적인 직장 어린이집 같이 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자, 그런데 같이 짓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걸 꼭 집어서 가져야 되겠죠. 자, 환경 문제 때문에요. 우리가 노유자 시설 중
아동 노인 시설과 판매 시설 중 도소매 시설은 함께 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연상할 때 맹모 삼천지기를 머릿속에 연상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될 거예요. 환경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 또 하나는, 자, 이게, 강남에서, 뭐가 있냐면, 고시원에다가 불을 질렀어요. 안 만나준다고.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조산원이 큰 피해를 봐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고시원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요. 고시원 쪽에다가. 그때 학생도예요. 잘 끝에 또. 고시원이란 뭐예요? 이종 근생 중에 다중생활시설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랑 앞에 있는 혼자 죽는 건 상관없어요. 단독. 근데 단독 중에 여러 마리 있는 거. 다가구라든가, 공동주택이라든가, 일종 근생 중에 뭐가 있다? 조산원. 그렇죠? 여러분들 봐봐요. 미용원, 이용원, 조산원, 이런 게 다 일종 근생이야. 보건과 관련된 거는. 그래서 이걸 갖다 치니까 갑자기 화재 불났으니까 대피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인명 피해가 벌 수 있어요. 자,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경계벽 같은 거 우리 안 하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이번에, 10월 달에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승강기 중에, 초고층 건축물은요, 승강기 중에 하나 반드시 피난 승강기를 한 대 이상 두도록 때 이번에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가 좀 보시면 됩니다. 거기 보니까 147페이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고층 건축물에는 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뭐로다가 꼭 돌아? 피난용 승강기로 둬라. 피난용 승강기는 전층을 다 쓰게끔 돼 있어요. 사람들 요새 야근 사람들은 다 그 층 가서 다 올라가. 왜? 짝수층, 홀수층 있으니까. 그것도 가기 싫으니까. 이런 경우 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개별 규제인데 개별 규제 중에 가장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로 뭐냐? 이제 이걸 보면 되겠죠. 개별 규제 중에서. 우리 이미 배웠어요. 걸친 경우 배웠죠. 예, 걸친 경우는, 국토계획법에서 배웠죠. 국토계획법에 걸친 경우 배웠죠. 또, 농지법에서 걸친 경우 배웠죠. 그러나 걸친 경우는 여기랑 건축법이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농지법도 있겠고 또 걸친 경우는 더 도시개발법에도 있어요. 있기는 도시개발법은 더 걸친 경우 있는데 우리 서브노트 안 써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좀 쓰세요 한 적도 있을 거예요. 자, 제한할 때 도시개발구역을 제한할 때 어느 쪽에다 큰 쪽에다 제한한다. 아마 안 쓴 사람은 제가 61페이지에다 좀 쓰라고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 보면, 제한. 걸친 경우에 큰 쪽에다. 한다. 알겠죠?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안 써 있으면 빠진 사람. 알겠죠? 자, 저런 사람. 자, 이게 돼요. 거기는 일부러 했고. 그 다음, 농지법은 얼마냐? 농지법은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여기가, 이게 농업진흥지역이라 하면, 자, 농업진흥지역은 다시 안에 것이 두 가지로 나눠지죠. 자, 진흥구역과 무슨 구역으로? 보호구역으로 나누잖아요. 여기에 걸쳤다. 그러면 요 안에 있는 진흥구역, 또 여기에 걸쳤다. 그러면 여기 농업진흥지역, 요 놈이 330 이하면 보호구역과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거. 바깥에 걸 따라간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게 바로 농지법. 알겠죠? 그 다음, 여기는 국토계획법은 원칙적으로 330제곱미터를 기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330 초과하면 각자 있지만 이하인 경우가 문제됐죠. 이하인 경우는 건폐율 용적률은 가중평균값을 따라갔죠. 건폐율 가중평균값. 단, 건축물의 용도 제한은 그 중에 가장 큰 놈을 따라갔습니다. 그렇죠? 다만 상업지역의 띠 모양으로 도로변에 돼 있다면 얼마겠죠? 660 이렇게 돼 있었어요. 자, 이게 되는 거고. 자, 건축법은 과반에 속하는 걸 따라요. 과반. 이미 반이 넘는 거. 과반에 들어갔대요. 그럼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 예를 들어서 1200제곱미터가 있어요. 똑같이 1200제곱미터가 있어. 1200제곱미터 있는데, 자, 이쪽이 700, 예를 들어서 700, 자, 여기가 400, 여기가 100, 여기도 역시
700, 400, 100이다. 그러면 자 여기가 A, B, C, A, B, C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는 자기 거, 여기도 자기 거. 얘만 A쪽 따라갔잖아요. 근데 여기는 과반이니까 전체 다가 다 A 거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과반 넘었기 때문에. 건축법과 차이점이 이런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가 봤을 때 뭐가 있어요? 고도지구가 있지만 여기는 고도지구가 없습니다. 왜? 고도지구는 도시군 관리기로 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토계획법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방화지구는 양쪽이 똑같습니다. 이쪽 화재나 이쪽 화재는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방화지구는 뭐였어요? 뭐가 걸려야 돼요? 반드시 건축물이 걸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물이 걸쳤으면 건축물만 방화지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건축물만. 근데 건축물을 전부 따라가면 너무 가혹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나가는 경계에 따라 뭐를 설정할 수 있다? 방화벽을 결정하면 각각 걸 따라간다. 그 다음 녹지 지역은요. 자 여기랑 여기랑 똑같은데 차이가 생겼어요. 이쪽만. 원래 녹지 지역은 여기나 여기나 다 각각 것 따라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근데 여기만 차이가 있어요. 여기만.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니까 자 만약에 여기가 600이고 여기가 300이 100이야. 그럼 1000제곱미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가 녹지지역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각각 걸 따라가야 돼, 다. 어디 걸 따라간다? 각각. 근데 만약에 여기가 녹지지역이다. 그러면 330 이하인 얘가 가장 녹지가 가장 작잖아. 그럼 얘는 큰 쪽을 따라가는 거지. 가장 큰 쪽. 요게 이제 바뀐 거고, 국토계획법에 바뀐 거고. 여기는 그대로 각각 따라간다고 돼 있어요.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 하나가 대지분할 제한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 장 넘겨보면. 무슨 분할 제한? 대지분할 제한. 그러면 우리가, 자,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토지 분할이란 말을 배운 적이 있다, 없다? 있다. 언제 배웠어요? 국토계획법을 배웠잖아요. 토지 분할 제한하면 기획부동산단에서 규모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건축물의 건축, 공장을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속 채취, 토지 분할할 때 반드시 나대지라고 했잖아요. 건물이 있으면 건축법적인 만든다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자, 이 자체가 되려면 반드시 도로에 접해야 되고 건물이 있다. 그러면 이때 이걸 쪼개겠다 그러면 최소한 도로와 대지 관계라든가 여기에 대지 안에 공지라든가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 이게 적합해야 쪼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면 최소 기준이 얼마냐 이걸 따진 거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최고 많이 나온 규모 아닙니까? 제가 규모 다 써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물론 없어요 없기는. 자, 그래서 우리가 국토계획법의 개발한 것 때문에 거기는 자보 5천, 공관농 3만, 나머지 1만이라고 했고 도시개발법에서는 공업지역만 3만, 나머지는 1만, 도시역 밖은 30만과 10만.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배운 거 아닙니까? 건축법상에 대지분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기타. 그래서 요놈과 요놈은 얼마? 60제곱미터 이하를 나눌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상업공업은 얼마? 150제곱미터 이하를 나눌 수 없다. 녹지역은 얼마? 200제곱미터다. 이렇게 했습니다. 별거는 최고 많이 나온 거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잠시 쉬었다가 산정 등에 대한 내용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